고객들이 관심이 많으신 상속세라는 부분들은 1,000만 원, 2천만 원 이 단위가 아니고 1억, 2억, 심지어는 10억 또는 몇십억 이렇게 단위가 크다 보니까 사전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속세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방법들을 각각을 비교해보고 어떤 부분들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세 부담이 상당히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각종 부담하는 세금들이 소득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각종 명목의 세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세금이 많은데 그런데 이 모든 세금보다 미래에 부담해야 될 딱 한 가지의 세금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 세금이 뭐냐면 바로 상속증여세라는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이점이 좀 있는 부분들이 소득세라는 부분들은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나서 세금을 내가 계산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양도소득세라는 부분들은 차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10억을 주고 집을 샀는데 15억이 되었다. 15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증가한 5억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분들이 양도소득세라는 부분들입니다. 상속증여세는 10억을 주고 산 주택이 15억이 되었다면 15억에 대해서 상속이나 증여세를 과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속세 세율도 최고 세율이 50% 상당히 무겁지만 그런 계산하는 체계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상속증여세가 훨씬 더 무겁고 부담스러운 세금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알고 계시겠지만 최고 세율이 50%에 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금융자산을 다 합쳐서 뭐 30억 정도가 된다. 미래 시점에 라고 했을 경우에 상속세 50%라면 15억 정도를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가 자산이 지금보다는 꾸준하게 늘어날 겁니다. 근데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보다는 세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속세 납부 방안에 대해서 사전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속은 상속이 개시가 되고 난 다음에 6개월 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들을 한번 쭉 우리가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서 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금이라든지 또는 펀드, 주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있는 방법들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파는 방법, 금매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물납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적인 준비를 통한 장기적인 보험을 통해서 내가 상속세를 준비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방법들 말고 다른 방법을 찾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금하고 펀드 부분들입니다. 이 예금을 펀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장기 유지가 어렵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속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뒤에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때까지 계속 자산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장기 유지를 예금을 20년, 30년, 펀드를 20년, 30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좀 해당이 되는 거. 또 하나 장기 유지했을 경우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이자 부분에 대한 세금 부분들이 너무 강하게 발생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매 타이밍에 따른 손실, 중대재에 따른 비용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예금을 펀드를 가지고 장기간 운영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대출을 받는 방법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들은 역시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들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상속세를 낼 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까지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상속을 받는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출에 대한 조건들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점점 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가능한지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속세를 보통 그 자산 평가를 할 때 실거래가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해서 공시지가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시지가로 내가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대출을 받게 되면 감정을 받게 됩니다. 감정을 받게 되면은 감정받은 금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속세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출이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담이라든지 이자 부담이라든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경우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대출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급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팔아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역시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제 가격이 바로 손실된다는 부분들이죠. 나는 이 건물을 30억 또는 40억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가 급매를 나오게 되면은 게다가 6개월 내에 이걸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면은 30억, 40억을 제대로 받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들. 시간을 두고 판매를 매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대출을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거래가가 노출되기 때문에 상속자산 평가액이 올라가서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효과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는 부분들이 사실은 물납인데 이 물납은 사실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긴 한데 가장 좋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물건 때문에 상속세가 한 25억 정도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50억으로 물납을 하게 되면은 상속세에 해당되는 25억을 제하고 25억만큼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가세관청에서는 초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25억 때문에 50억짜리 물건을 내가 물납을 한다면은 그냥 50억짜리를 상속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납은 잘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과 같은 결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가세관청 입장에서는 나는 50억짜리 물건을 물납을 하는데 가세관청 입장에서는 50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산 부분들을 40억, 30억으로 낮게 평가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납은 사실은 아무런 대책이 없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발생되기는 합니다만은 가장 피해야 될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험은 가장 큰 단점이 뭔가 하면은 나이가 들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가입이 제한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자 소득세에 대한 가세 부분들이 자꾸 강화되다 보니까 이자 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점점 까다로워진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장기 유지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